왜 사실 안 봤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그냥 사대지고 그냥 해보다 just do it 하면 더 멋있어 들리듯이 어떤 답변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미국의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일까? 아, 이건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어릴 때 유럽에 산 적이 있어서 예. 근데 아까 자녀분들께서 어떤 일종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이런 걸 겪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게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그 네. 미국에 가시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네. 아내분이 어떻게 반응하셨고 그거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미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미국에 가서 살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미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무게감은 달랐죠. 내가 만약에 혼자였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결정을 했을 텐데, 저는 그 로스쿨을 원래는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린 나이인데, 그때는 이미 나는 나이가 들었고 또 결혼을 했으니 섣불리 나만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내가 풀타임으로 3년을 또 커밋을 한다는 게 어려운 결정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이브닝 과정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아내, 배우자의 어떤 협조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결정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진 않았으나,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또 추가로 그 다음 단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고려를 했고, 그럼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게 따지고 보면 아무도 없는 데잖아요. 나는 내가 원해서 갔다고 하지만 LA 다운타운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패밀리 프렌들리한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는 회사가 가까우니까 2블럭 있는 거를 워킹 디스턴스에서 다니려고 했었던 건데, 그때 첫 애가 태어났거든요. 2005년도 때. 근데 쉽지 않죠. 거기 뭐 유모차 끌고 나는 뭐 일한다, 뭐 로스쿨 다닌다 뭐 하면서 바쁜 와중에 그게 이제 굉장히 해피한 기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그러던 것이 이제 저희 둘째 애가 이제는 얘도 5학년이고 6학년이 되는데 나이 차이가 7살 나요. 첫 애에 대해서 그런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둘째를 갖게 되기까지는 제가 이제 얼바인이라고 하는 그 LA 남쪽에 좀 굉장히 패밀리 프렌들리한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뭐 그렇게 해서 됐다. 당연히 상의를 하실 부분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뭐 강제로 될 부분은 아닐 텐데, 바라건대 뭐 그런 걸 잘 이해해주고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관계면 좋겠죠. 이어지는 질문인데, 저는 사실 제가 해외 나간다고 하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인데, 사실 한 가지는 이제 부모님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뭐 부모님 나이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부양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단순히 뭐 경제적인 거 떠나가지고 현실적으로 병원에 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제가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런 상황의 대처가 전혀 안 될 걸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걱정도 해보셨는지, 혹시 또 주위에서 이런 문제가 또 있을 텐데 본인 말고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죠. 왜냐면 각각의 그 가정의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거는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니까 특수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건방진 얘기고, 저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처가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막 이역만리의 먼 나라에 가서 부모 자식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할 바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아마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되, 그걸로 인해 본인이 정말로 한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경험을 저버리는 결정은 안 해도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나마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 모습을 보면은 되게 자기에 대한 확신 이런 거나 자신감 이런 거 되게 높아 보이시는데, 셀프 에스팀이 도대체 언제 이렇게 확립이 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일단 맞게 보셨어요. 언제인지는 일단 뒤이어 얘기를 해보겠으나, 그 과거 대비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객관적으로 뭐를 일구어 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래서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글쎄 그렇게 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와의 비교도 아니고 내 스스로 그냥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게 또 다행스럽게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그런 것이고, 그렇다 보니 맞고요. 그럼 그게 언제부터 됐느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던 것이 미국에 가서 그것도 지금 드는 생각인데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하다. 아까 제가 아메리칸 드림 얘기했잖아요. 미국은요,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눈치 별로 안 봐요. 네가 여기
여기서 과거에 뭘 했건 여기서 무슨 뭐 청소를 하건 뭐 하건 그냥 각자의 삶에서 충실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모두 그렇진 않지만 저는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삶이 내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한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해외에 나가서 특히 그게 만약에 미국이라면 저는 뭐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 대한 경험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베너핏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은데 선배님께서 가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잘 생활하시는 분 중 한 분일 것 같아요. 네, 그 관점에서 한국에서 이제 미국을 선택하셨지만 돌이켜볼 때 내가 미국에서 이런 생활을 했던 덕분에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한국이었으면 못했을 것 같다. 이게 미국이었던 것 덕분에 이걸 한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뭐가 있었냐면 네.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입학 기준으로는 20년이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웃어? 그때 대학교 동기들을 만났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미 저는 그때 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둘 이렇게 만나면서 다들 자리 잡은 사람들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네들끼리 누가 동기들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수위에 꼽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각해보면 내가 뭐라고 내가 진짜 무슨 그때도 이미 토스뱅크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뭐 파운딩 멤버로 참여해서 막 잘 성공한 애들도 있었고 근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아닌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면 이 사회적인 무게감이라는 게 더 커져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 주변 그 동기들의 고민은 이거였을 거라고요. 뭔가 여기서 계속 내가 하루하루 일상에 매몰되면서 이런저런 생활에 찢은 그런 것들이 답답한데 이걸 벗어나자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나를 보면 나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 걸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교육도 그렇고 또 내가 정말 뭐 미국적인 것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촌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말에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 기후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딱 일어나서 그냥 뭐 편한 복장으로 어디 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하는 그런 일상에서의 사치가 물론 한국에서도 누릴 수 있지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믿는데 그게 내가 그때 당시에 20대 중반 후반에 결정했던 그런 판단으로부터 이어져서 누리는 그런 사소한 사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를 봤을 때 그게 부러워 보였을 수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답이 됐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선배님 여기서 하나 더 이어지는데 선배님께서 최근에 계속 비슷한 루틴의 삶을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선배님이 말씀하신 게 선배님의 행복하신 이유가 일상에 그렇게 매몰되지 않거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일상에 매몰된다는 권태 혹시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그 일상의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사회가 갖는 답답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점점 차가면서 사회적으로 나에게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 또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지금은 없지만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걸 놓고 봐도 여기서 다들 뭐 다니는 학원 이거 다 똑같은 그런 루틴에 따라 그 기대치에 따라 가는 모습이 답답한데 그거를 막상 또 돌아서서 벗어나자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에 비해 이제 내가 달리 보였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그 메모를 얘기했었던 거고 그거 말고 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루틴이라는 게 그게 단조로워서 나로 하여금 뭐 모티베이션을 없애는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은 없느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뭐 다행스럽게도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게 내가 뭐 대단하거나 그렇기 때문이라고는 전혀 절대로 겸손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운 좋게도 정말로 운이 좋게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커리어 초이스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로스쿨 진학 이전에 CPA로서 네. 활동도 하시고 네. 회계학 공부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왜 로스쿨 이전에 그러한 경력을 더 쌓고 싶었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로스쿨에 그냥 바로 워크 익스피리언스 없이 바로 진학할 경우 약간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왜 뭐 로스쿨 그다음에 CPA 이걸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여기 질문 중에 아까 잠깐 훑어봤더니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왜 사시 안 받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군대를 마치고 복학을 하는데 이미 그때 나는 어느 정도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학을 하니까 1년여가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건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시기에 미국 회계사 시험을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걸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건데 20년도 초에 이제 제가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JP모건이라는 데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은 그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한 거죠. 뱅커로서의 하다 보니 시험을 볼 때도 그때는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1년에 2차례 봤었는데 5월 달에 그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내가 하는 일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거를 준비도 일이 너무 굉장히 바빴으니까 한 상태에서 봐 말아 하다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봤어요. 근데 뭐 아주 고득점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그게 라이센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가야지 하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던 거의 반복이에요. 이게 나의 결정이 나만의 그냥 내가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다 보니 나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게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고 그러면 먼저 마침 내가 그 시험 라이센스가 있네? 그럼 그걸 먼저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흘러 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미국 사람들과 어떤 교류나 이런 것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열심히 몸에 맞지 않는 그런 오심에도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거 의식적으로 그때 당시에 노력해서 풀타임으로 이제 뭐 인턴십도 하고 풀타임으로 잡 오퍼를 받았어요. LA에서 빅4였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면서도 저는 로스쿨에 대한 생각은 늘 했어요. 없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LSAT라고 하잖아요. 미국 그 로스쿨 시험 그 유효 기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래서 뭐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로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잡은 어떤 커리어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었고 그리고 그 전으로 넘어가면 내가 미국에 갈 때 이러이러한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운이 좋으면 1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지? 정말 운이 좋으면. 근데 뭐 거짓말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던 와중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던 와중에 이제 로스쿨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미 나는 생각했던 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 인터내셔널 텍스였었죠. 국제조세를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그러니 저는 로스쿨을 다니면서도 다른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구나 졸업 후에도 라는 나의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했는데 근데 이제 한번 스텝백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미국에서 로스쿨을 가는데 관심이 있건 또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미국의 로스쿨은 탑스쿨 중에 이런 이브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내가 익스플로어 하려면 파트타임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1학년 때 그 전체 과정을 정말 거기에 완전히 커밋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떤 거를 좋아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당시에도 미국 드라마, 법정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제 크리미널이에요. 뭐 형사 뭐 이런 거. 그렇다고 좋아는 하는데 내가 그걸 할 거냐면 그건 아니었었고 그 과목 중에서도 그런 걸 들으면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걸 좀 충분히 경험을 하고 선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잡 익스피리언스가 나의 로여로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됐냐? 당연히 도움이 됐는데 이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겠고 내가 만약에 과거에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정말로 거기에 빠져서 해볼 만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JP 근무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서울 오피스 네, 서울 브랜치였는데요. 진짜 작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파이낸스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면 당연하게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미국 유학을 위해서는 MBA 과정 같은 것도 고려해 보셨을 것 같은데 왜 MBA를 택하지 않으시고 그런 길을 가셨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한인들이 이제 MBA를 갔을 때 현지 직장 취업까지의 그런 현실적 어려움들 아니면 현실적 약간 피저빌리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MBA 비즈니스 스쿨 MBA를 안 했느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뭐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나 현실성 그런 부분일 텐데요. MBA 안 간 거는요, 저는 자리를 일단 잡아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가야겠다라는 그게 더 중요했어요. 훨씬 더 중요했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었어요. 그러니 비즈니스 스쿨을, 그러니까 MBA라고 하는 거, 탑스쿨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미국의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일까가 나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라이센스가 있었고 그걸 토대로 흘러 가다 보니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 MBA 관련해서 그 JP모건에서의 커리어를 보자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는 생각이긴 한데 당시에는 그 필드가 싫었어요. 내가 나의 롱텀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그런 필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진짜 설익은 철없는 생각인데, 그래서 미국에 가면 다른 쪽 일을 해보고 싶다? 그때 당시에 내가 이게 금융계가 싫었던 이유는 뭔가 정말 실체가 없는 어떤 뭐 기업의 분석이 됐건 아니면
이런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건 지금도 비슷한데 지나고 나면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보다는 법이 됐건 어떤 그런 기본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더 컴포터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어요. 그래서 커리어 체인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그런 과정에서 내 선택의 이유였었고 그 첫 번째 이제 됐고 그럼 이제 현지에서 자리를 잡는 거는요 운이 중요해요. 그러니 겸손하게 하겠으나 이런 얘기들 해요. 내가 비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안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 하드코어인데 일체유심조. 내가 노력하면 자리 잡을 그런 찬스는 있을 거다라고 믿어요. 물론 거기서 당연히 운이 더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지금의 어떤 뭐 잡 마켓이 어떻고 그런 건 전 몰라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굉장히 절박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더 거기서 자리를 잡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뭐 비교한 것도 아니지만 중요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교류하는 그때 당시에 그 같은 프로그램이 있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 그러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 나만 그런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 중에 뭐 여러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자 했으나 실제로 자리를 잡고 안 잡고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의 차이였었던 것 같고요. 뭐 그건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뱅킹이나 컨설팅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MBA를 진학을 하게 되면 가서의 그런 네트워킹적인 요소가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런 한국 학부 출신으로서 그런 데를 진출했을 때 그런 네트워킹에 있어서 저희가 유의할 점이나 좀 고려 요소 같은 게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졸업생이기 때문에 더 유난히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 학교 졸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을 더 디퍼런시에이트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여럿 봤고 내가 외국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어떤 교류를 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핸디캡이 되거나 아닙니다. 내가 그 배경이 그렇다 보니 나의 캐릭터가 또는 뭐 나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하게 만드는 또는 뭐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 내지는 이런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핸디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뭐 내가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될 것, 아니 뭐 문화적인 차이 뭐 이런 거 있겠으나 그게 정말로 독특한 문화도 아닐 뿐더러 사람과 사람의 관계일 뿐이지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에도 이제 지부가 있으시고 미국에도 이제 그 본사가 있으신데 그 대표로서 보셨을 때 그 한국이랑 미국의 어떤 게 좀 유난히 차이가 나는 것 같나요? 한국인들은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은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다 뭐 네, 그런 걸 좀 기대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강점, 약점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희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한국에서 진출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그게 카운터파트가 한국의 어떤 회사이건 아니면 직원 중에 어떤 아메리칸이 뭐 CFO 이건 어떤 이유에서건 그런 배경이 있는 회사들과 같이 고객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정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플러스가 되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게 더 이피션한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쨌거나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 그런 쪽에 있어서의 관심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desire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단문으로 답변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궁금한 게 다른 관점에서 저는 제가 엔지니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다 거의 한국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리딩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미국에서 성공한 것들이 많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저들은 얼마나 잘할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기술들을 만들든 연구를 하든 그래서 또 이제 그 인도나 중국이나 이렇게 인구가 많은 곳에서 인재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더 잘한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생기는데 그런 정도의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재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잘 마련해둔 미국은 탤런트가 어떻게 다를까가 사실 궁금했어요. 저 역시도 어떤 조직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탤런트 덴시티를 많이 차이를 느낄 거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런데 국가 레벨에서 좀 느낀 차이가 있다면 그게 어떤 차이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근데 맞아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운도 좋고 멜팅 팟이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미국의 힘의 근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 그건 너무 복합적인 걸 것 같은데 그냥 운이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저는 그걸 뭐 우리가 옳고 그르다 아니면 뭐 그거에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할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거대 담론을 얘기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고 저는 그걸 나의 어떤 베네핏 또는 행복을 위해서 유틸라이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의 커리어가 미국이면서 동시에 또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10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행복하고 그게 답이 되나?
뭔가 국가 간의 그런 차이, 어떻게 미국이 그걸 했냐 이것도 물론 궁금하지만 좀 더 저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실제로 그런 차이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이게 실제 하는, 이렇게 가령 제가 그냥 4대주의 뭐 우리가 그냥 해보다 just do it 하면 더 멋있어 들리듯이 4대주의가 제일 힘든 그래서 뭔가 미국의 인재들 얼마나 잘할까, 서울 애들 잘하는데 MIT 얼마나 잘하지, 이런 생각들이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쓴 논문과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렇게 미국에서 되게 좋은 회사에 아니면 좋은 백그라운드 가진 분들이 아니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한국에도 열심히 하고 미국도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인재분들의 수준 차이가 혹시나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클리어하게 있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정말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메이저리그 가잖아요. 근데 손에 꼽잖아요. 가서도 뭐 잘한다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게 야구 뭐 그런 스포츠만 그렇겠어요?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수재들이 결국은 그 필드에 갔을 때 정말 탑 오브 더 탑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맞아요. 그게 제가 체감하는, 정말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똑같은 그런 인재들인데 차이가 나니까 제가 그걸 분석할 능력은 안 되고 그 현실인 거는 맞고,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감을 가지면 좋은 것은 예를 들어 뭐 BTS라고 할게요. 메인스트림이냐?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거기에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독자적인 테리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주류 사회에서 꼭 탑 오브 더 탑이 되어야만 정말 탑인 거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미국 사회 내에서 만약에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하면 일정한 영역을 갖고 레코그나이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후배님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하시고 미국으로 찾아오세요.